지금 녹음 들어갔어요?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고 마을이 하나의 도서관이 되는 성북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 마을에서 활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톡투유 20동의 사람책을 펼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람책 도서관의 진행을 맡은 최민정, 권준호입니다. 네, 오늘은 참참참 디자인은 놀이다라는 제목으로 사람책 도서관의 234번째 사람책을 모시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서 소규모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참참참 그래픽을 운영하고 있는 박세현 디자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네, 참참참 그래픽 스튜디오라는 작업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디자인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제 제가 학부를 이 동네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이제 친구들하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 작업실을 해야겠다 이것보다는 친구들하고 우리만의 조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아지트 가져보자. 같은 느낌으로. 아지트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얻었던 작업실이 되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3층 주택에 오. 1층을 쓰는데 네. 1층이 차고가 달려 있어서 옆에 차고랑 약간 캘리포니아에서 약간 어. 뭔지 아시죠? 네, 알죠.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다행히 주변에 성북예술창작터라는 미술관이 있어서 거기랑 이제 첫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 2017년에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 와서 처음 작업을 한 거는 네. 2016년 6월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성북구와의 인연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성북구와의 인연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2016년
2월에 여기에 이사 왔어요. 네. 작업실로. 네. 그러니까 제 집은 따로 있고. 어. 그리고 그때 와서 처음으로 한 4월 달쯤에 여기 이웃집 예술가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연이 되어서 성북동에서 하는 예술동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성북예술동이라는 네. 그 프로젝트에 이제 도록이나 이런 거 만들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쭉 이어져서 하고 있어요. 그럼 전공은 디자인과 전공하신 거예요? 네, 어. 네 시각 디자인학과 전공했습니다. 어. 네네. 국민대학교. 네, 국민대학교. 아. 고등학생 때부터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좀 후회돼요. 그래서 예, 좀 후회되는데 네. 원래는 이제 다른 대학의 언론정보학과에 가서 광고를 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수능을 못 봤죠. 그래서 국민대학교에 이제 비실기 전형이 있어요. 네. 그냥 100% 수능으로만 들어가는 아. 그래서 그 전형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어. 다행히 적성이 잘 맞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오, 와. 다행이다. 운이 좋았죠. 제 친구도 비실기로 미대에 진학을 했는데 음. 좀 가서 힘든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미술을 하다가 들어온 거니까. 맞아요. 혹시 그런 점에서 조금 학기 시작할 때 힘드셨던 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긴 한데 생각보다 디자인이 엄청 논리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기가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한데 지배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실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수능을 보시고 그 비실기 전형으로 디자인과에 지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계기는 네. 제가 광고를 하고 싶기도 했었고 네. 저희 누나가 미대를 다녔어요. 아. 국민대학교 미대를. 아, 네.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다군에 다른 대학의 경영대학을 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그때 약간 좀 제가 반골 기질이 약간 있거든요. 음. 시키면 하기 싫어하고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차라리 여기를 가겠다 하고 오. 몰래 썼죠. 근데 아, 다 떨어지고 여기만 된 거예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죠. 네. 어. 그러면 미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럼 누나분이랑 같은 전공이신가요? 누나는 이제 국민대학교가 이제 조형대학이랑 예술대학으로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순수 미술을 하시는 분은 예술대학에 속해 있어요. 아, 저는 디자인 쪽은 다 조형대학에 속해 있거든요. 저는 조형대학 쪽에 있어요. 아, 그렇게 되게 누나분도 미술 쪽 하시고 디자이너님도 미술 쪽 하시는데 이렇게 같은 분야를 해서 혹시 좋은 점 같은 거 있었을까요? 초반에는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인정하기 싫긴 한데 그렇긴 한데요. 근데 지금은 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예요. 네. 좋다 이렇게 서로. 맞아요. 같은 전공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원래는 성북동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참참참 그래픽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작업실 이사를 했어요. 원래 그 캘리포니아 느낌. 네, 그 느낌이 좋았는데 그 느낌이 약간 로컬 느낌 나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도 좀 새고 그리고 또 그 동네가 지금 성북구에서 거기를 그 재개발. 장인의 거리인가 그걸로 만들고 있어서 아, 이제 집값이 좀 올라가니까 장인의 거리.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려왔죠. 아,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네. 그 공간을 같이 쓰던 친구들도 이제 다 각자 살 길로 이제 취직도 하고 뭐 네. 유학도 가고 하면서 같이 그 이름을 쓰던 인원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제가 계속 그 이름을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새로 지으려고 하던 찰나에 이런 네. 이름을 짓게 된 거죠. 네. 아, 그러면 참참참으로 바꾸시게 된 굳이 참참참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되게 놀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즐겁게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즐겁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즐겁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우리 참참참 게임 있잖아요. 아, 알죠. 약간 우리 놀이처럼 하자. 네. 그래서 참참참이라고 지었고 어. 또 그게 한글말로 하면 뭐 참된 디자인, 뭐, 오. 좋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영어로 하면 참하면 매력적인 오. 디자인. 그래서
매력적인 걸 3개나 붙였으니까 좀 매력적인 디자인을 해보자. 약간 어, 그런 많은 의미가 의미가 있는 거. 의미가 담겨 있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의미가 많아요. 참참참 이렇게 딱 들으면 귀에 이렇게 쏙쏙 박혀서 그래요. 사람들한테 기억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약간 뭐 B급 감성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작업실 이름을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 작가님이 철학이 더 궁금해지는데 직업 철학이 어떤 거세요? 철학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좀 거창하긴 한데 네. 약간 좀 되게 즐겁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제가 취직을 안 한 큰 이유기도 하고 아. 뭐 항상 매사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남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직업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아 그래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가끔 못 즐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본인만의 탈출구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가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항상 자주 해요. 거의 아.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사실 뭐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하거나 디자인도 제일 즐거울 때는 취미로 하거나 그 소비할 때 남들이 한 디자인을 소비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자기가 만들게 되는 경우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디자인 클라이언트를 만났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약간 좀 더 작가지향적으로 자아 실현에 좀 포커스를 둔 경우인데 그런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회의감이 오거나 이러면 네. 다른 취미 생활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취미 생활은 네. 뭐가 있으세요? 제가 테니스 치는 걸 좋아하는데 아. 테니스를 치거나 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해서 요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럼 테니스를 배우시는 건가요? 배우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치기도 하고 네. 그래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쳐가지고 아, 네. 정말요? 그런 탈출구가 있어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매우 다행이에요. 다른 걸 즐길 수 있으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작가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시는데 디자이너님과 작가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를 작가님이라고 부르셨을 때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수정을 요하거든요. 디자이너님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다. 죄송해요. 제가 네, 방금 아니. 작가님이라고 아니 이거 죄송하실 건 없고 네. 왜냐면 디자이너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디자이너도 이렇게 작가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내가 누구인가 약간 자아 실현을 하는데 아. 가장 큰 이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 네. 알겠죠? 네. 근데 이제 디자이너라 하면은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뭔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다루는 사람이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물론 디자이너 중에도 되게 작가지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니 디자이너라고 디자이너님으로. 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 보통 비전공자 같은 상황은 그 디자이너 분이나 작가님이랑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주시니까 저희는 더 평안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명확해진 네, 느낌. 좀 명확해진 느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감사해요. 그럼 디자이너님께서 주로 하시는 작업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시각 디자인학을 전공을 해서요. 네. 뭐 영상이라든지 뭐 웹 디자인이라든지 도록, 뭐 리플렛, 포스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로 하는 걸 하자면은 뭐 인쇄 기반에 있는 걸 많이 하기는 해요. 근데 원래 전에는 광고 쪽도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광고 쪽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셨나요? 한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계속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녁이 없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도 광고하는 거는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리는 똑같거든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아니면 이제
말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면 디자인 지금 하시는 디자인 쪽이랑 광고 쪽을 연계해서 어떤 거를 하고 싶으신 건 있으세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군요. 따로따로. 혹시 그러면 새로 하고 싶으신 작업이나 뭐 새로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많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 옷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해서 네. 근데 이제 특히 스트릿 패션은 음, 티 한 조각에 뭔가 멋있는 그래픽을 얹거나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네.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뭐 많이는 하지 못하는데요. 네. 브랜딩이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한 브랜드를 만드는데 당연히 뭐 로고 이런 걸 떠나서 네. 그 브랜드를 소비할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적인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디자인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와. 이제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죠. 네. 디자인이 굉장히 철학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디자이너들끼리 만나면 굉장히 철학적인 게 되고 아, 이제 대중과 함께하면 비전 공장들과 함께하면 네, 대중적인 것이 되는 거고요. 뭔가 그렇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실 맞아요. 맞네요. 그러면 디자이너님께서 아까 저희가 잠시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 작업하실 때 밤새는 거를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낮 동안에 좀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니까 낮에도 열심히 하지만 밤을 새야지 막 작업량을 끝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디자이너님께서는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끝내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되게 조금 나름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약간 좀 할아버지 같을 수 있는데 연예인 같을 수 있는데 네. 12시에 자고 항상 6시 반에 일어나요. 네,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거는 항상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조금 일찍 잘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긴 한데 아침 시간을 되게 잘 이용하는 편이에요. 아침 시간 좀 잘 이용하는 편이고 그때 되게 다들 자는 시간이니까 맞아요. 조용하게 일어나서 하는 편이고 이제 원래 그런 걸 좋아하기도 했고 학생을 졸업하고 나서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일하는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남들이 일할 때 같이 일하고 남들이 놀 때 같이 놀아야 이렇게 뭔가 사이클적으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쵸. 남들이 일할 때도 일하고 그러니까 애매하게 일하면 남들이 일할 때도 일하고 남들이 놀 때도 일해야 돼요. 그러면은 맞아요. 굉장히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음. 그런 삶은 별로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되게 인생에도 철학이 있으시네요. 네, 진짜. 철학보다는 그냥 규칙. 그쵸.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아침 식사 하세요? 네, 저 아침 안 먹으면 안 돼요. 어, 피곤한 정말요? 스타일이긴 한데 오늘은 뭐 드셨나요? 오늘 아침에는 아침밥. 간단하게 그냥 단호박죽 같은 거 먹고 왔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챙겨 드시는군요. 네. 이렇게 매일 근데 아침 챙겨 먹는 거 힘드시지는 않으세요? 지금 부모님하고 살고 아. 있어서 부모님 집에서 일어나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부러워요. 편리한 삶을 살고 계셨네요. 저도 본가에 살 때는 아침을 꼭 먹었거든요. 근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아침을 못 챙겨 먹어요.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제가 원래 존경하는 직군이 몇 개 있는데 그중 어. 하나가 자취를 하면서 삼시세끼를 다 자기가 해먹는 사람 제가 진짜 존경하거든요. 네, 진짜 존경할 만해요. 존경할 만해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제가 아침 먹을 때는 위험 걸려서 꼭 죽을 먹고 약을 먹어야 할 때 그때만 아침을 먹고 있거든요. 맞아요. 약 먹어야 될 때만 아침을 챙겨 먹는 것 맞아요. 같아요. 몸이 아프니까 일단 나야 거의 되거든요. 불가능하죠. 네, 혼자 거의 사는 사람이 불가능해요. 챙겨 먹기에는. 네. 진짜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디자이너님의 철학과 선호하는 작업들과 인생관도 약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요즘 디자인 업계의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제가 그 트렌드를 잘 분석하고 있다면 제가 그걸 해서 아마 큰 돈을 벌었겠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근데 뭐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거 알아주는 사람하고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같이 뭐 그런 트렌드는 사실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보다는 아 대규모 좀. 아, 에이전시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분석하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모든 음악들이 다 인디 밴드 같지 않고 다 약간 아이돌이 하는 음악 같으면은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저같이 약간 인디 밴드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삶이 풍부해지는 거니까 마이너 하는 걸 좋아해요. 아, 네. 그러면 저도- 주로 집중하시는 작업 같은 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좀 주로 진짜 내가 끝까지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이제 뭔가 그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했을 때 네. 클라이언트랑 이제 말이 통하고 아, 이 음. 사람이 정말 내가 그 뭔가 자신의 뭔가 이루어주는 툴러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진지하게 얘기하고 같이 고민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는 그 일이 되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제 생각에는 뭔가 아 이게 내가 디자인 진짜 멋있게 했어 이래서 애착 가는 거는 네. 한두 달이면 끝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렇죠.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같이 일했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은 진짜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그쵸. 같아요. 그건. 그러면은 소규모 스튜디오이신데 그 클라이언트랑은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로 영업을 맨 처음엔 많이 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네. 명함도 드리고 네. 회사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명함을 그러진 않았고요. 네. 제가 좀 문화예술계 쪽에 일하는 걸 맨 처음에 좋아했어서 아.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이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오프닝 같은 데 가면 음. 오프닝이 다 만남의 장이에요 사실.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네. 좋은 일 하나 들어오면은 그 일을 보고 연락이 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 한 번 연결된 클라이언트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네요. 다음 작업 때도 찾아주시겠네요. 그게 제일 훌륭한 영업이죠. 아. 내가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이 난 또다시 일을 하는 거. 그게 제일 뿌듯한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마음이 맞고 아이디어가 맞는 클라이언트는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반면에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좀 마찰 같은. 맞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네. 된 경우도 있나요?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중간에 그러면 작업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전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다행히 계약서는 쓰고 하는 아, 일이라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했으니 이만큼 아 페이를 주시고. 이만큼 네. 받고. 아 제가 위약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기 원하니 위약에 대한 것도 맞아요. 하고 그런 일방적 식으로 하죠. 파기니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클라이언트는 어떤 분이셨어요? 가장 기억에 방금 파기하신 남는- 분인가요? 파기한 사람은 다른 의미로 아주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좀 좋은 의미로 기억에 남으셨던 분은 혹시 있으세요? 좋은 의미로 기억에 남는 사람은 진짜 많기는 해요. 네. 왜냐면 저도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해서 하니까 그럼 나이대가 보통 우리 나이대인가요? 아니면 좀 더 되게 있으신가요? 다양할 거. 다양해요. 어. 엄청 다양하고 네 다양하죠. 어. 뭔가 우리 또래면 되게 말이 잘 통할 것 같아요. 아니 안 그러신 분도 있고 고집. 사람 바이 사람이겠네요. 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확실히 좀 젊은 연령층이면 되게 더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수월할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긴 해요. 음.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면은 네. 같이 얘기할 때 그게 좀 많이 티가 나거든요. 아. 나이 드신 분하고 일할 때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겠다. 서로 불쾌하니까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일 안 하려고. 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디자인 업계 트렌드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혹시 그 각 나라별로 디자인에 대한 트렌드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가 당연히 다르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 조금 질문의 대답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좋아요. 네. 좋나요? 네.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가 디자인을 우리나라화 시키는데 실패한 나라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바우하우스라는 되게 유명한 디자인 학교가 있고 아, 네. 일본도 메이지 유신 때 그런 미니멀주의를 자기화시켰어요. 그래서 일본 디자인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큰 물결이 외국에서 뭐 미니멀리즘,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게 발달할 때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하에 있거나 아니면은 전쟁 중이어가지고 네. 그거를 체내화하는데 굉장히 실패한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되게
일본은 사실 모더니즘이 엄청 발달한 나라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더니즘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되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나라별로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약점이자 장점이에요. 다른 거를 정말 빨리 흡수해요. 그래서 뭐 한 2008년 2000년대 중후반 때 네. 이제 그래픽 디자인 쪽에서는 그 네덜란드 디자인이라고 더치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엄청 핫했었거든요. 네네. 그걸 정말 빨리 흡수해서 한국에서 많이 발달도 하고 하여튼 이제 근데 사실 요즘에는 거의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한글이 써져 있지 않는 이상 누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한 게 이렇게 빨리빨리 유행을 흡수한다는 그쵸.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만의 것이 없다라는 단점이 맞아요. 좀 있기도 아쉽네요. 그걸 만들어 나가야 되는 세대가 우리 세대 아닌가 싶어요. 디자이너님이 한번 저는 이번 생에는 그럴 것 같고. 제가 옛날에 들어본 게 있는데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 있는 다른 문물을 들여와서 자기화시키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들은 것도 약간 뭐 김치 하면은 김치보다 기무치로 바꿔서 뭐 판다든지 이런 걸로 수출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듣다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도 역시 그렇군요. 그렇죠. 일본은 배울 게 참 많은 나라예요. 그냥 역사적인 감정 때문에 네. 우리가 막 미워하고 있긴 한데 네, 맞아요. 그걸 배제하고 보면은 진짜 배울 게 많은 나라인 건 맞아요. 다른 뭐 민족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래서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외국으로 유학 같은 거를 많이 나가시는 거군요. 많이 나가죠. 일본도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인가요?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랑 조금 다른 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되게 도제식인 경우가 많아요. 도제식이면 뭐예요? 정말 1대1로 가리키는 거죠. 아.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그쵸. 그 선생님의 가치관이 굉장히 학생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그럴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에요. 네. 그것도 그게 장단점이 있겠네요. 또. 맞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거고 네. 자기 자아가 뚜렷한 사람은 힘든 거죠. 디자인의 세계 정말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다른 곳에 유학 가거나 한다고 하셨는데 디자이너님께서는 혹시 그러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디로 이제 가고 싶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되게 좋아해서 네. 미국 디자인물을 좀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네. 근데 그게 뭐 제가 이것도 어디까지나 또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이제 유학 가는 게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전 세대 분들은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갔다 거기서 이제 배우고 돌아오신 분들이 가리키는 세대예요. 근데 저희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카라치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커리큘럼을 국내화시켜서 되게 많이 개발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서 배우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 자세만 되어 있다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학을 가시는 경우는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 환경이 되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러 문화를 그쵸. 다 할 수 있으니까. 국내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디자인만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고 디자인만 디자인만 하다 오는 거죠. 정말 굉장히 깊이 공부하다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방금 학교 이름이 카라츠라고 하셨어요. 네, 카라치입니다. 카라치. 그 브랜드랑 다른 거죠? 카라츠랑. 네, 그 캘리포니아 순간 듣고 헷갈려가지고. 네, 그 칼이라서 네. 네. 저도 맨 처음 헷갈렸어. 네. 저도 듣고 헷갈렸어요. 네, 저희가 정말 빨리 달려왔는데 더 얘기를 나누기 전에 추천 음악 하나 듣고 올게요. 예. 네, 혹시 음악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되게 월요일 아침에는 이 노래를 많이 듣는데요. 네.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음. 끝없는 잔향 속에서 우리는이라는 밴드인데 네네. 인디 밴드인데요. 네. 그들이 부른 푸른 소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걸로 일주일을 시작하시면 청취자분들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끝없는 잔향 속에서 우리는 이 부른 푸른 소매 듣고 오겠습니다.
Love is a race, losing to me. Sometimes it hurts, it shapes. Then what can I do now? Love is a race, losing to me. Sometimes it hurts, it shapes. Then what can I do? And I know it's too much. Come by some to both of us. And I know it's too much. Come by some to both of us. I love your green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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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 Love your green sleep, sleep. Love your green sleep, sleep. Love your green sleep, sleep, sleep. Love is a race, losing less to me. Sometimes it hurts, it shakes. Then what can I do now? What can I do now? What can I do now? What can I do 네, 지금까지 들으셨던 곡은 끝없는 잔향 속에서 우리는 이 부른 푸른 소매였습니다. 네, 진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좀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마음을 약간 동요하는, 가라앉는 일주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아티스트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통 인디 밴드에 일단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요 끝없는 잔향 속에서 우리는이라는 이 밴드의 로고를 진행하신 분이 또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알게 되었었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이렇게 작업하실 때 창의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창의력 같은 거, 뭐 영감을 얻는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영감을 얻는다. 막 보통 제가 아는 뭐 피디님들은 여행을 많이 간다던가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다 맞죠. 여행도 많이 가고 책도 많이 읽으면 좋은데 네. 여행은 제가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네.
요즘에는 여력이 안 돼서 많이 못 가고 책은 읽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굳이 책이 아니어도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쵸. 어른들이 너무 책해서 그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긴 한데 네. 영감이라고 하면은 저는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얻는 것 같아요. 영상 같은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 많이 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해요. 아, 그럼 테니스 같은 거 치시면서 동호회 같은 거에도 가입하셨나요? 네, 지금 아. 클럽 활동 몇 개 하고 있어요. 한 2개 정도. 그럼 진짜 다양한 사람을 저도 다양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음악을 듣다가 좀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디자이너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혹시 어떤 거예요? 아, 브랜드요. 네. 이거 광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삐 처리해드릴까요? 푸비 아, 네. 네.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제일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네. 그 일단은 스위스에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만든 네. 브랜드고 음. 이렇게 화물차에 있는 이 폴을 다시 가방으로 만드는 네. 브랜드 재활용해서 만드는. 재활용해서 만드는 네. 지금 지갑이 혹시 아, 그 네. 브랜드 건데 한번 이렇게 네, 그래서 프라이탁은 재활용을 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제품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다고 맞아요. 한 게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진짜 그쵸. 재활용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작가님은 작업이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작품들 중에서 특별하게 애정이 가는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애정이 가는 건 다 애정이 가는데요. 다 애정이 가요, 진짜. 음. 근데 아닌 것도 있구나. 근데 아니면 필 받아서 더 열심히 했던. 작년에 그 서울시에서 건축 비엔날레를 했었어요. 그때 성북동도 한 스팟으로 참여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성북예술동이라는 행사를 원래 상반기에 하는데 건축 비엔날레가 하반기라서 그 해는 2번 했어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근데 그 하반기에 했던 작업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작품 하셨어요? 그때 이제 포스터 도록 뭐 맥블릿 전반 시각 아이덴티티에 있는 전반적인 걸 했었었는데 네. 혼자 하지 않고 여기 한번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분들도 아, 지금은 정말요? 아트스트라는 공방? 아니요, 아, 공방 말고 아, 아트스트라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네네. 지금은 파이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아. 저거 사람 책 도서관 글씨 만드신 분들이에요. 아, 정말요? 네. 영광이네요. 한번 그분들하고 같이 기회가 했었어요. 된다면 모시고 싶은데 한번 이미 나와서 죄송합니다. 또 나와도 되죠 뭐. 네. 네. 제가 듣기로 그 성북동이 한 스팟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스팟이 그럼 여러 개 있는 건가요? 네, 꽤 그때 몇 개 더 있었어요. 근데 보통 그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크게 했었거든요. DDP에서. 네, 근데 세운상가도 건축물로서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은 다 스팟이었었어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때 하신 작업이 애정이 가는 이유가 진짜 재밌게 하셔서 애정이 갔던 건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밤을 너무 새셨나요? 힘들어서. 그 일은 밤을 샜어요 진짜. 왜냐면 진짜 힘드셨구나. 시간이 너무 와. 부족했어요. 아. 그러니까 일 양이 많았다기보다는 네. 빨리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디자이너님들한테 작업이 주어지면 보통 시간은 얼마나. 오, 궁금하네요. 네. 그때 다 다른데요. 네. 이제 저같이 뭔가 에이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다 시간이 없어서 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빨리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신 분들도 있고 네. 다른 데서 하다가 결국에는 안 맞아가지고 막 밀어서 이제 시간이 촉박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아닌 경우도 많아요. 여유롭게 맨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은. 근데 대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시죠 시간은.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 거군요. 주로까지는 아니고 꽤 와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좀 대규모 에이전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소규모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차별화된 점? 그래도 차별화된 점. 막 내가 이거는 좀 내 장점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거. 일단 뭐 그 클라이언트 얘기를 굉장히 오래 듣습니다. 저희는 세계를 듣고 그 에이전시는 그게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왜냐하면 같이 인볼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많이 듣고 많이 네. 관찰하고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관찰하니까 더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그쵸. 더 이렇게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에이전시보다 아마 금액적으로는 더 부담도 없고. 이런 장점이 있다. 네. 작가님 작업에서 타이포그래피가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이유랑 타이포그래피가 저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타이포그래피는 네. 뭐 꼭 저여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그래픽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사람과 소통하는 거. 네. 이제 시각으로 그래픽을 통해서 소통한다 해서 이제 시각 디자인인 건데 우리가 시각으로 뭔가 보면서 얘기하기에 가장 좋은 게 언어예요. 언어 자체가 이미 기호하기에 가장 상징적인 부분, 극대화된 부분이기도 하고 사회적 네. 약속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타이포그래피는 그 타입을 하나의 그래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네.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왜 좋냐면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네. 뭐 요즘에는 뭐 우프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웃기다가 슬프다가 만나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런 말이 없을 경우에 네. 내가 웃기지만 정말 슬퍼서 웃는 그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 맥락을 포스터 한 장, 뭐 한 프레임에 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웃기다라는 단어를 슬프게 디자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맥락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를 많이 하는 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네. 이제 하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메타적인 거를 많이 사용해요 디자이너들이. 이제 메타라고 하면은 딱 1대1 번역은 아닌데 한국말로 하면 은유법이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 은유법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타이포그래피를 이제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죠. 네. 그러면 웃다라는 거를 슬프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든지 이런 식인가요? 잘 하시네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네. 1차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글씨는 웃다지만 그거를 흔들흔들로 표현함으로써 그쵸. 좀 슬픈 감정을 더 네. 넣는. 맞아요. 신기하네요. 근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한 번에 웃는데 슬픈 걸 표현해서 흔들흔들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 과정이 진짜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럼 제가 소질이 좀 있는 건가요? 도전해 보세요. 원래 그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전공이 영문과라고. 네, 영어 영문과요. 영문과 친구들 중에도 많이들 전공을 바꿔서 하셨던 디자이너분 중에 잘 되신 분들 많습니다.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그 겨울왕국이었나? 그거 네. 만드신 분이 아마 영문과인가 경영학과인가 이쪽에서 이렇게 전향하셔서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진짜 엘사 그 이미지를 만든 게 그분이에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에 그 프로젝트에 같이 스태프 중에 한 네. 분이 그분이시라고요? 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정보는 아니에요. 디자인님 이제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쪽 가셔서. 이렇게 되게 작업하시는 성향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일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작가님이 하셨던 최근 고민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민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저는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 하고 싶어요. 오래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일단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네. 다른 물리적인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서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방법이 어떤 거가 있어요? 네, 아까도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디자인 오래 하려면 디자인 즐겨야 되거든요. 하는 거를. 근데 즐기려면 내가 이거를 취미로 하거나
남의 걸 소비하거나 음. 뭐 아니면은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앞으로 더 즐기기 위해 노력하는 걸로. 네, 맞아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근데 아까 이렇게 포스터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시각을 통해 소통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책 같은 거 잘 안 읽고 글자도 이렇게 그냥 안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포스터를 보고 이렇게 스쳐가는 그 동안 포스터에 이렇게 사람들 주의를 확 끌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음.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책도 안 보고 네. 이런 걸 되게 이제 활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서 저 또한 그렇고요. 네. 활자를 다루는 사람인데도 저도 책 잘 안 읽거든요. 음. 근데 그게 왜냐면 다 이제 매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책도 테크놀로지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 책 또한 정말. 테크놀로지였다. 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책을 만졌기 때문에 책이 얼마나 좋은 기술인지 모르는데 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이 혁명이거든요. 맞아요. 그쵸. 자기들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데. 맞아요. 근데 지금 태어난 애들한테는 타블렛 PC가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맞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과도기적인 세대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맞아. 때문에 그게 뭐 어떤 부분 힘든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뭐 조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친구의 조카는 네. 4살인데 네. 책을 좀 울어요. 이게 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말요? 이제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책이라는 매체에 대해 아, 신기하다. 그게 경험이 없는 아, 상황에서 너무 낯설어서 태어나는 그런가 거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포스터 같은 경우도 실제 만들어 놓고 뽑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 웹사이트로 하거나 아, 그 포스터 같은 경우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아, 근데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더 많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거든요. 네. 포스터 같은 경우는 딱 한 프레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움직이게 되면 그 프레임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요즘엔 진짜 책들을 많이 안 읽어서 글이 조금만 길어지면 세 줄 요약 부탁한다고 그런 글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맞아요. 참 안타까워요, 진짜. 왜냐면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네,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가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트렌드를 따라. 네, 이런 거는 따라야죠. 그래서 살짝 저도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책 같은 거는 읽는데 어쨌든 시간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뭐 저희가 보는 뭐 태블릿 PC나 이런 거는 진짜 1초면은 넘길 수 있으니까 훨씬 편리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책 같은 걸 많이 못 읽게 돼서 안타까운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좋아하진 않지만 네. 굳이 책을 읽으셔야 한다는 분들이나 이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책만 읽는 것보다 책을 읽으면서 그거랑 관련된 동영상 같은 거 찾아서 보면은 음. 지식이 한 배가 되거든요. 아, 그리고 좋네요. 재미도 훨씬 있어요. 그리고 더 이해하기도 네.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책으로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 책이라는 게 요즘에 뭐 카세트 테이프나 네. 레코드나 다시 유행하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될 미디어 중 하나예요. 맞아요. 어쨌든 이것도 또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개인적인 네. 의견. 아,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독일어를 전공해서 독일 기사 같은 거를 보는데 이미 독일에서는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책은 읽으면서 책만 읽을 수 있는데 책을 이렇게 오디오로 들으면 다른 거 이렇게 멀티가 더 쉽다고 그런 트렌드가 확실히 생겨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또 책으로 회귀할 날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회귀하진 않고 아, 그래. 추억할 겁니다. 아. 아마.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때가 2010년도에 학교에 입학했거든요. 네. 그때 이미 인쇄소들이 많이 망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인쇄소 망해도 괜찮거든요. 네. 왜냐면 인쇄소가 그만큼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네. 요즘엔 종이 회사가 망해요. 아, 근데 종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사지 않는 거죠. 그쵸. 신문사도 신문사들도 신문 많이 안 뽑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A4 용지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학교 다니시면 없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종이라는 게 되게 장인화될 거예요. 종이 한지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서 네. 뭐
어떤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을 책을 이렇게 한 권만 딱 한 낸다든지. 300권 한정으로 내고 아. 외부로 나머지 내고 그렇게 되면 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사우디나 이런 쪽의 그 귀족들은 자기네들 결혼할 때 그 방명록이 네. 2천만 원짜리래요. 책을 그 방명록 자체에 대한 막 일본 닭지 만드는 와. 장인이 만들고 막 그러는 거죠. 아. 그래서 책 자체에 대한 물성이 중요시돼서 그걸 추억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진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네요, 진짜. 근데 뭐 제가 미래학자는 아니니까 신뢰성은 없습니다. 아, 나중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오늘 한 이 방송이 계속 언급될 수도.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방송이라고. 제가 근데 한 얘기가 아니라서요. 근데 사실 저 다 듣고 얘기하는 거라. 아, 그래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런 뭐 정보는. 같이 얘기하는 아. 친구들이나 뭐 교수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듣는 거죠. 그 방법이 어쨌든 간에 뭔가 저는 책을 옛날에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라도 추억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언리밋 에디션이라는 독립 출판 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번에 네. 하는 약간 독립 출판 페스티벌 같은 게 있거든요. 어. 하반기에 항상 해요. 근데 음. 예전에는 되게 작았는데 지금은 규모가 되게 커졌어요. 어. 유어마인드라는 독립 출판 서점이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구두점이 돼서 구심점이 돼서 네. 했던 곳인데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아닌 것도 많이 팔거든요. 네. 이제 디자이너들이나 뭐 다른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해서 하는 거라 되게 좋은 경험이긴 합니다. 어디서 하는 건가요? 그게 매해 바뀌어요. 작년 아. 같은 경우는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했었고요. 음. 네. 근데 올해는 또 어디서 할지는 아직 모르는 되면 거.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업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눠 보았는데요. 디자이너님의 개인적인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디자인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아, 있어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네. 제가 돈 버는 수단이 디자인이 되는 순간 재미있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래서 평상시 요리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해서 성북동에 조그만한 샐러드하고 샌드위치와 스프를 파는 가게를 지금 오. 준비하고 정말요? 네.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위치는 그 성북동 나폴레옹 제과점 건너편에 하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하단이라고 맛집이에요. 거기 바로 옆집입니다. 네. 맛집 바로 옆집이니까 네. 뭔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거기를 빨리 가서 계약했어요. 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이미 공사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와. 네. 언제 오픈 예정이신가요? 다 준비하고 하면 한 10월 중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직접 샐러드를 손질하시고 만드시고 파시는 거예요? 네, 저랑 같이 하는 친구 한 명 더 있는데요. 네. 둘이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샐러드집 이름이 살살이라고요? 네, 살살인데요. 네. 샐러드의 어원이 앞에 그 SAL 살이 네. 라틴어로 소금이란 뜻이거든요. 어. 그냥 일반 채소에 소금, 올리브유, 후추만 둘러서 먹는 게 가장 베이직한 샐러드예요. 오, 네. 소금 맛이 그래서 많은 걸 좌우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기는 해요. 음. 그래도 근데 그런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솔트 앤 샐러드에서 살살이에요. 어. 네. 솔트 앤 샐러드. 그리고 약간 좀 그렇게 의성어 느낌 나게 짓는 걸 제가 좀 좋아하긴 해서 의태어라고 하나 살살 그렇긴 한데 네. 뭔가 귀에 쏙쏙 박히는 단어를 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참참참. 그래 참참참 살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한번 공사 완공되면 저희가 한번 네, 드시러 방문하도록 한번 오세요. 하겠습니다. 네. 샐러드 좋아하는데 샐러드 좋아하세요? 네, 가봐야 되겠어요. 그럼 메뉴가 샐러드가 주 메뉴고 다른 건 혹시 뭐 치킨 같은 거는 안 파나요? 저희는 치킨 같은 거 안 팝니다. 네. 샌드위치하고 샐러드하고 네. 스프 음. 몇 아, 가지 세 종류. 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픈 시간은 혹시 뭐 그런 건 정하신 건 아직 없고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네. 아마 10시에 오픈해서 점심시간 하고 아마 3시부터 한 5시까지 좀 쉬고 8시까지 하고 네. 9시에 닫는 8시에 라스트 오더 받고 9시에 닫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막 레시피 이런 것도 공부하고 계세요? 오, 맞아, 궁금해요. 네, 그거는 이제 많이 공부가 된 상황이고 오.
많이까지는 아닌데 하고 네. 있어요 아직. 아. 요즘에 샐러드 가게 굉장히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직접 시식도 해보면서. 네, 많이 먹어봤죠.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샐러드 집이 어디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러면 뭐 고기 같은 것도 올라가져 있나요? 샐러드에? 다른 어. 샐러드 집들은 네. 뭐 연어나 막 그런 것도 올라가던데 그런 맞아요.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샐러드에 그렇게 가니쉬가 많이 올라가는 걸 많이 안 좋아해요. 아. 그리고 채소도 일반 다른 샐러드 가게를 디스하는 게 아니라 네. 샐러드 가게들이 쓰는 채소들이 너무 다양해요. 한 번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맞아요. 맛을 그래서 이게 네. 뭔 채소지 맛을 못 느끼면서 먹어요. 그냥 채소구나 하고 먹는데 맞아요. 혹은 건강하는 맛, 건강. 드레싱 맛으로 먹죠. 맞아요. 근데 드레싱 맛. 진짜 좋은 샐러드는 채소 맛이 확실하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이 채소가 뭔지 딱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채소가 들어가는 수가 적어야 돼요. 적고 드레싱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먹었을 때 다 먹고 나면은 그 그릇에 보통 샐러드 가게들은 드레싱이 흥건하게 남죠. 많죠. 네, 남아요. 맞아요. 네. 남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어. 얘가 딱 배합이 잘 맞아서 네. 채소하고 다 맞기 때문에 먹었을 때 거의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좋죠. 샐러드 먹고 싶네요. 들으니까. 한번 오세요. 진짜 한번 정말 갈게요. 아까 네. 맛있는 샐러드 말씀하셨는데 네. 생각하지 말고 살살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샐러드 가게 하시다가 또 요리를 즐기시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조금 듭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또 디자인 일도 하니까 서로 다른데 더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저기서 네.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또 디자인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가게를 내실 때 좀 더 수월하게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기 비용이 디자이너들은 적어요. 어. 그래서 시도가 쉽고 아. 시도가 쉽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망하기도 쉬운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인테리어 같은 거에 좀 더 신경 쓰는 부분 이런 거 아니면 난 이거에는 신경 쓰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다 신경 쓰죠. 다 신경 쓰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샐러드 가게하고 차이는 네. 이것도 브랜딩의 요소인데요. 네.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그 소금을 기반으로 하는 약간 소금에 초점을 네.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책을 그래도 읽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책 있으세요? 네, 만화의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누가 지은 거죠? 스콘 맥클라우드 맞나요? 정확해요. 깜짝 놀랐네.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분이 지은 건데 네. 일단 만화로 되어 있어요. 오, 제목부터 재밌어 보여요. 만화로 되어 그렇네요. 있고 지금 나오고 책인데, 있는데 제 저분이 주인공이신가요? 저 캐릭터. 저 캐릭터가 이제 진행을 하죠. 거기서. 네. 근데 재미는 진짜 없어요. 만화도 재미는 없어요. 근데 왜냐면 내용 자체가 재미없는 내용을 달아요. 그러니까 만화가 가장 기본적인 기호학적, 도상학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한 번 정도는 보면은 되게 좋은 책이에요. 표지는 되게 재밌게 생겨서 맞아요. 읽어봐야지 했는데 재미없습니다. 제가 수강 신청을 할 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어떤 거에 이해라고 끝나는 건 듣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딱 와닿네요. 지금. 정확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상. 저게 아마 이번에 만화의 2가 나왔을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나온 지 좀 됐는데 그 네. 책은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럼 네, 그 좋다고 책도 하더라고요. 스콘 맥클라우드가 지은 건가요? 그렇겠죠. 저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군요. 기억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오늘 사람책으로 나오셨는데 다음에 저희 방송에 나오시게 될 다른 사람책분 추천해주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그 질문을 좀 생각을 해서 한 3명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 세 세 명씩이나.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 문박세상이라고 네. 그 미술 교육을 컨텐츠로 삼아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거기 대표님 중에 이제 변희정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하고 이제 여기에 성북동은 또 극단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대학로랑 맞아요. 가까워서. 네, 최근에 이사 온 극단 꼴의 대표 손현규라고 있습니다. 네. 오,
그분도 한번 추천해보고 싶고요. 네. 네. 아까 전에 뭐 저희 샐러드 가게 인테리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인테리어를 같이 해주고 있는 지금 업체는 아니고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아직 뭐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네.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삼선동에. 네. 성북동은 아니고 삼선동에 계신데 네. RPC라고 락시저 페이퍼예요. 우와. 저희 참참참하고 되게 비슷하죠. 오, 그렇네요, 진짜. 근데 그 분들이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음. 거기에 뭐 그 세 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분만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긴 한데 뭐 네. 저희에게 사람책을 추천하고 싶으셔서 다양한 분들을 고민하신 네. 흔적이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더 나누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네. 어느덧 시간이 돼서 이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세연 그래픽 디자이너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한 권의 사람책이 사람책 도서관에 꽂혀지게 되었고 여기 담긴 소중한 이야기는 사람책 도서관 팟캐스트를 통해 언제든 다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책과의 만남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성북그립도서관에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는 그날까지 성북사람책 도서관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도서관본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